올해 42살의 김민석 씨입니다. 민석 씨는 서울의 한 중견 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0년을 함께한 아내 박은지 씨가 있었는데요. 은지 씨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민석 씨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외동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시며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의 상가 건물, 그리고 억 단위의 현금과 주식 등 총 재산 가치가 대략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민석 씨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상당한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상속 절차를 밟는 동안 은지 씨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세무사와 상담하며 바쁘게 움직였죠. 민석 씨는 아내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에 감동했고 상속이 마무리된 후에는 아내에게 감사의 의미로 명품 가방과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은지 씨는 기뻐하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고 약 2달이 지난 어느 날 민석 씨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과 화장품,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에라도 다녀온 줄 알았지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민석 씨는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장모님도 딸의 행방을 모른다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은지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이상한 출금 내역을 발견한 것입니다. 민석 씨의 계좌에서 무려 5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고 상가 건물의 명의도 은지 씨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은지 씨는 남편 몰래 인감증명서와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재산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민석 씨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은지 씨는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수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는 교묘하게 흔적을 지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민석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도 준비했지만 정작 상대방을 찾을 수 없으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딸의 행방을 몰랐고 오히려 민석 씨에게 미안해하며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석 씨는 빼앗긴 재산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은 은지 씨가 제3자에게 매각해버렸고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민석 씨는 원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은 채로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에 우울증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저녁 민석 씨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고 민석 씨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옆모습의 민석 씨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고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3년 전 사라진 아내 은지 씨였던 것입니다. 민석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은 달라졌지만 얼굴은 틀림없이 은지 씨였습니다. 민석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 씨는 당장 달려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은지 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는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전혀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민석 씨는 은지 씨가 내릴 역을 확인하기 위해 몇 정거장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찰에 신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배자를 발견했으니 추적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민석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은지 씨를 감시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은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 씨도 재빨리 따라 일어나 출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은지 씨는 여전히 민석 씨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하철에서 내렸고 민석 씨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역 밖으로 나온 은지 씨는 근처 주택가 쪽으로 걸어갔고 민석 씨는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은지 씨가 들어간 건물을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렸습니다. 약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석 씨는 경찰과 함께 해당 건물로 들어가 은지 씨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호수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은지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지 씨는 문을 열자마자 민석 씨와 눈이 마주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은지 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한 후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수배 중인 박은지 씨가 맞다며 체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은지 씨는 저항하지 않았고 고개를 떨군 채 순순히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민석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한 후 은지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지 씨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증거가 명확했기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1년 전 다시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며 숨어 지냈고 빼돌린 돈으로 생활하며 도박과 사치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지 씨는 민석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은 최태준이라는 사람으로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은지 씨는 태준 씨와 함께 처음부터 민석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태준 씨는 은지 씨에게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여 재산을 빼돌리자는 계획을 제안했고 은지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민석 씨를 철저히 속이며 기회를 노렸고 민석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속 절차를 도우며 민석 씨의 신뢰를 얻은 은지 씨는 각종 서류를 빼돌리고 위조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빼돌린 돈은 태준 씨와 나눠 가졌고 두 사람은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은지 씨를 배신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몫을 챙겨 종적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은지 씨는 홀로 중국에 남겨졌고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은지 씨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배 중이었기에 정식으로 입국할 수 없었고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돈을 쓰게 되었고 남은 돈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숨어 지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석 씨는 조사 내용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하려던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고 함께 나눴던 모든 순간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석 씨는 배신감과 허탈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 씨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횡령죄와 문서 위조죄,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녀를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은지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민석 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재산의 일부는 되찾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재 민석 씨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빼앗겼던 재산 중 일부를 법원을 통해 조금씩 돌려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민석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지 씨와 공모했던 최태준 씨도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동남아시아로 도피해 있었는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입니다. 그 역시 사기죄와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민석 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석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다고 말입니다.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여전히 아픔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남성이 겪은 충격적인 배신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뢰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중한 것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찾아 나선다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